여러분 이제껏 정원 대보름에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올 한 해 운을 손에 넣고 불운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정월 대보름에 이것을 해보세요. 우선 정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월 대보름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라는 것을 따라만 하는 것보다 정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복과 운이 쏟아집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입니다. 또한 첫 보름달이 드는 날이기도 합니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명절에서 보름달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보름달입니다. 이전에 농경사회에서 보름달은 땅과 풍요를 의미했고 풍년을 위해 보름달을 보며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옛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금갑조 이야기에서부터 전해집니다. 옛날 신라시대의 신라 21대 소지왕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행차하기 위해 궁을 나섰는데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었고 까마귀를 따라 나서니 노인 하나가 나와 편지를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금갑을 활로 쏘라는 내용이 있었고 왕은 활로 사금갑을 쏘고 열어보니 자신을 배신하려고 했던 왕비와 스님이 화살을 맞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지왕은 까마귀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까마귀를 위해 정월 대보름에 찰밥을 준비하는 풍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 찰밥을 먹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에는 특별히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의 소원을 빌고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였습니다. 먼저 5가지 곡식으로 오곡밥을 짓고 10가지 묵은 나물 반찬을 무치며 단단한 견과류를 씹어 부럼 깨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월 대보름 전날 저녁에는 만든 음식을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위의 3가지 음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곡밥입니다. 기본적으로 찹쌀, 팥, 수수, 차저, 콩을 기본으로 5가지 이상의 곡식을 섞어 짓는 밥을 말합니다. 다음 해에도 모든 곡식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정월 대보름 음식으로 오곡밥을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신기한 점은 계층마다 지역마다 각각이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충정도는 수수, 팥, 찹쌀, 차조를 넣었으나 다른 지방은 보리쌀 혹은 맵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곡식만 넣어 밥을 지었지만 재력 있는 집에서는 대추, 밤, 곶감, 꿀 등을 넣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간장을 넣어 색을 입히면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약밥입니다. 두 음식 모두 찹쌀을 사용하고 색이 거무스름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만들어 조상님께 바침으로써 의례의 엄중함을 더했고 행사 후 같이 나눠 먹으며 그간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양한 곡식이 섞여 어우러지는 오곡밥은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정월 대보름 음식입니다. 특히 전통의학과 관련된 5개 장기가 전부 다 조화롭게 영양 공급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묵은 나물입니다. 박버섯, 콩, 순무, 무잎, 오이꼭지, 가지껍질과 같은 각종 채소를 말려둔 것을 묵은 나물이라 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 나물들을 삶아 먹으면
한여름의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여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음식입니다. 오곡밥과 같이 지역에 따라 준비하는 나물 종류가 다르지만 보통 9가지를 만듭니다. 산에서 나는 취나물, 고추나물, 삭갓나물과 같은 나물 종류뿐만 아니라 채소를 말린 시래기, 무청, 호박잎 등도 함께 씁니다. 묵은 나물은 아니지만 콩나물, 숙주나물도 포함되기도 하며 바다 근처의 지역에서는 해초를 섞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부럼입니다. 정월대보름 아침에 딱딱한 열매류인 잣, 날밤, 호두, 은행, 땅콩 등의 견과류를 까먹는 것을 통틀어 부럼이라고 합니다. 견과류의 종류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부럼은 보통 대보름 전날 미리 물에 씻어 준비해 둡니다. 부럼은 영양과 함께 혈관을 윤활하고 청소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의 각종 순환과 관련된 부분을 부럼이 윤활하게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럼을 먹으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부스럼은 종기를 비롯한 피부질환을 가리킵니다. 또한 단단한 견과류를 깨무는 것으로 치아를 튼튼하게 하며 미리 점검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럼 깨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월 대보름 날일은 아침에 한 해 동안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을 일컫습니다. 보통 자기 나이 수만큼 깨무는데 여러 번 깨무는 것보다 한 번에 깨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아침에 깨물면서 부럼 깨물자 혹은 올 한 해 무사태평하고 부스럼 안 나게 해주세요. 와 같은 기원을 함께 외치곤 합니다. 부럼 깨기를 통해 1년간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하며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럼 깨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정월 대보름 날일은 아침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에 부럼 깨기를 위해 전날인 밤에는 미리 과실을 준비해 놓고 땅속에 묻어둔 밤도 꺼내어 깨끗이 씻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께서도 전날 저녁 식탁 위에 부럼 세트를 준비해 두고 주무셨던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정월 대보름 음식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 신체를 다시 깨우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몸을 위해 오곡밥으로 오장육부의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하며 부럼으로 몸속 전체 혈관을 윤활하게 만들며 묵은 나물 섭취를 통해 섬유질 및 각종 무기질 성분으로 몸에 필요한 보조작용을 똑똑히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조상들의 모습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먹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